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남성은 여성보다 무려 6년이나 더 일찍 사망한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그 격차는 해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 현실입니다. 현재 남성의 평균 수명은 약 79.7세, 여성은 85.7세로 무려 6년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놀라운 건 이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그 차이는 3년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그 2배로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성들은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여성보다 훨씬 빨리 병들고 더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걸까요? 과연 그 이유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잘못된 생활 습관, 아니면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무관심 때문일까요? 저는 35년째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타까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강민호 53세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겉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였죠. 키 178cm, 체중도 적정하고 외모도 나이에 비해 젊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자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20년 더 많았고 간 기능은 마치 70대 노인 수준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본인은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전 술도 많이 안 마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왜 이런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술, 담배 같은 단순한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역시 자신도 모르게 수명을 깎아먹는 습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저는 35년간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남성의 수명을 결정적으로 단축시키는 5가지 원인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단 10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큰 질병으로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들 때문에 천천히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원인은 담배나 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술은 실제로 5번째에 불과합니다. 진짜 1위의 원인은 너무나 익숙해서 남성의 99%가 매일 반복하고 있지만 자신도 모른 채 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겉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이 습관은 남성의 평균 수명을 무려 10년에서 15년이나 줄이고 몸을 조기 노화시키며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심혈관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어떤 남성은 60대 초반부터 지쳐버리는 반면 어떤 남성은 90세가 되어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형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단 한 가지 습관의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5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는 바로
술입니다. 뭐라고요? 술이 겨우 5이라고요? 좀 놀라셨죠? 물론 술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순위가 낮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술이 남성의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음주는 평균적으로 남성의 수명을 약 2.5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적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건 평균치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가끔 가볍게 마시는 사람은 거의 영향이 없지만 상습적인 폭음가의 경우 수명이 20년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음주 패턴에는 매우 위험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폭음, 즉 한 번에 몰아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남성들은 하루에 조금씩 마시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 남성들은 한 번 마실 때 과하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폭음이 바로 간을 죽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속도는 시간당 약 10ml 정도입니다. 그런데 소주 한 병에는 약 60ml의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한 병을 완전히 분해하려면 6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주 한 병을 2에서 3시간 만에 다 마시죠. 그 결과 간이 처리할 시간도 없이 알코올이 쏟아져 들어오고 간세포는 손상됩니다. 특히 40세 이후의 남성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마시다 보면 간이 버티지 못합니다. 수명을 단축시키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최소 2일은 금주일로 정하세요. 둘째, 한 번에 소주 반병 이상은 마시지 마세요. 셋째, 술을 마신 다음 날은 반드시 간을 쉬게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4가지 습관은 이 술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내 위는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술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 동안 진행된 장기 연구 결과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4.2년 짧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이 스트레스가 몸속에서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변화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짧은 기간에는 이 호르몬이 몸을 보호해주지만 문제는 이게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그때부터 코르티솔은 독으로 변합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됩니다. 둘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더 빨리 뛰기 때문이죠. 셋째,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수면의 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자는 것 같지만 깊게 잠들지 못하고 밤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몸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립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이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걸 약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혼자 참고 속으로만 사깁니다. 진료실액입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남성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무슨 스트레스예요. 그냥 참으면 되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스트레스는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속에 쌓였다가 나중에 훨씬 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48세 회사원 조영훈 씨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그는 회사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견뎠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은 180대 120, 그리고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았죠.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던 겁니다. 불과 6개월 만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성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스트레스를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마음을 나누세요. 셋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취미 활동을 가지세요. 일을 완전히 잊을 수 있는 나만의 취미 하나쯤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나머지 3가지 습관에 비하면 스트레스는 아직 약한 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회적 고립, 즉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먹고 운동만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친구가 없고 대화가 없고 연결이 없는 삶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위험합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에서 3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사망 위험이 50%나 더 높다고 합니다. 단지 혼자 지내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짧아지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은 원래 연결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뇌는 그것을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증가하죠. 이로 인해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수면 장애 같은 연쇄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만성 염증이 온몸에 퍼집니다. 이 염증은 혈관벽을 손상시켜 심근경색, 뇌졸중,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약화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끊기면 면역 세포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감기나 폐렴, 감염에 훨씬 쉽게 걸리게 됩니다. 셋째,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MRI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캠퍼스 부위의 위축이 훨씬 심합니다. 넷째, 우울증과 불안증의 위험이 3에서 4배 높아집니다. 특히 중년 남성이나 은퇴한 남성에게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다섯째, 자기관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식사를 대충 하고, 늦게 자고, 운동을 하지 않으며 삶의 의욕 자체를 잃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사도 대충 때우고 운동도 미루게 되고 건강검진조차 귀찮아집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사회적 고립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가 직장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이죠.
퇴직과 동시에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갑작스러운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육찬준식 씨, 65세가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다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였고 늘 회식이나 모임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불과 3개월 만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1년 후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신 한준식 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압이 높아졌고 당뇨병 진단까지 받으셨죠. 무엇보다도 얼굴 표정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눈빛이 초점이 없고 표정에는 깊은 우울이 묻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왜 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몸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문제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지금부터라도 직장 밖의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모임, 자원봉사, 동호회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가지세요. 둘째,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부부관계, 자녀와의 대화는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셋째, 친구들을 자주 만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친구와의 시간은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넷째,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운동 모임, 독서 모임, 여행 동호회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 위험한 습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부족이 사회적 고립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즘 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남성은 정상적으로 자는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2년 짧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하룻밤만 해도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단 한 번의 불면으로도 우리의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첫째, 면역력이 30% 감소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둘째, 혈당 조절 능력이 저하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상승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이 생깁니다. 네 번째, 식욕 조절 호르몬이 망가집니다.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이 깨져 폭식하게 되고 체중이 증가합니다. 이런 변화가 매일 반복되면 우리의 몸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수면 패턴은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입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겨우 6시간 25분으로 권장 수면 시간인 7에서 9시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남성들은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할까요? 첫째, 야근 문화 때문입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성실함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휴대폰을 보는 습관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셋째, 음주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넷째, 스트레스입니다. 직장 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침대 위에서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저는 실제로 여조 신동욱 씨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새벽 2시에 잠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체력이 좋아서 4시간만 자도 괜찮아요. 그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지만 6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은 160대 100으로 급상승했고 이미 당뇨 전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잠의 부족이 삶을 잠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면역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2~3번 감기에 걸리고 입 주위에는 자주 헤르페스가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 왜 이렇게 자주 아픈 걸까요? 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그에게 수면 일기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수면의 질을 한 달 동안 기록하도록 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 30분. 깊은 수면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하루 최소 7시간은 자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3개월 후, 다시 검진을 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더 이상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의사 선생님, 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수면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꺼두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이상적인 온도는 18에서 20도이며 암막 커튼을 사용해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위험한 습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남성의 수명을 가장 빠르게 단축시키는 습관. 그것은 다름 아닌 좌식 생활, 즉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좌식 생활이 1위라고요. 그냥 앉아 있는 게 뭐가 위험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캐나다 엘버타 대학교에서 12만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남성의 사망률은 정상인보다 무려 60% 높습니다. 좌식 생활로 인해 평균 수명이 12년이나 단축된다는 사실. 그럼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앉아있는 총 시간이 아니라 연속으로 얼마나 오래 앉아있느냐입니다. 우리 몸은 30분 이상 계속 앉아있으면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됩니다.
대사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혈액순환은 느려집니다. 이제 좌식 생활이 우리 몸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육량 감소, 특히 다리 근육이 먼저 줄어듭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2. 혈액순환. 악화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정맥에 혈액이 고이고 혈전, 피떡 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인슐린 저항 증가,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4.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좌식 생활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5. 암, 발병률 증가. 특히 대장암과 전립선암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6. 우울증 위험. 증가 운동 부족으로 인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 우울감이 커집니다. 7. 수면의 질 저하.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몸이 충분히 피로하지 않아 잠이 잘 오지 않고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8. 소화기능 저하. 앉아있는 자세가 위장 운동을 방해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즉, 단순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이 습관이 조용히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면역력 저하. 운동 부족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감소시켜 감염에 쉽게 노출되게 만듭니다. 10. 뼈 약화. 중력을 이기는 운동이 부족하면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좌식 생활 패턴은 매우 심각합니다. 출근하면 8시간 이상 앉아 일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 앉아 TV 시청. 대부분 하루 12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윤상호 씨 39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회계사로 하루 10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일합니다. 선생님, 체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운동도 거의 안 해서 그런지 계단 3층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차고 허리도 아픕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9세인데 근육량이 60세 수준으로 감소했고 특히 다리 근육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렇게 심각한가요? 혈액 검사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혈당은 이미 전당뇨 수준에 도달했고 중성지방은 정상의 2배였습니다. 무엇보다 염증 지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좌식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앉지 않기 치료법을 적용하도록 권유했습니다. 30분마다 2분씩 일어나서 걷고 점심시간에는 20분 정도 산책하며 퇴근 후에는 30분씩 운동을 했습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을 다시 받았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육량은 늘고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 좌식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30분 규칙을 지키세요. 30분마다 최소 2분씩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화장실 가기, 물 마시기, 스트레칭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둘째, 서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스탠딩 책상을 사용하거나 전화 받을 때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하루에 2에서 3시간만 서 있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점심시간을 활용하세요. 점심 식사 후 20분 산책은 소화를 돕고 오후 업무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넷째, 계단을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3층 이하라면 무조건 계단으로 오르내리세요. 다섯째, 대중교통에서는 서서 가세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가 비어 있어도
서 있는 습관을 들이면 30분 정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TV를 볼 때도 움직이세요.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세요. 리모컨을 멀리 두어 채널을 바꾸기 위해 일어나도록 하세요. 일곱째, 주차는 멀리 하세요. 가까운 곳에 주차하지 말고 조금 멀리 주차해서 걸어오세요. 여덟째, 운동기구를 소파 대신 가까이 두세요. 러닝머신이나 실내 자전거를 거실에 두고 TV 보면서 운동하세요. 아홉째, 친구와 만날 때도 활동적으로 움직이세요. 술집에 앉아 있지 말고 걸으면서 대화하세요. 열째, 주말에는 야외 활동을 하세요. 하이킹, 자전거, 골프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과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해 보니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의 수명을 몰래 단축시키는 5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5위, 음주, 평균 수명 2.5년 단축. 네 번째, 만성 스트레스 4.2년 단축. 세 번째, 사회적 고립 5년 단축. 두 번째, 수면 부족 7.2년 단축. 1위, 앉아있는 생활, 즉 좌식 생활, 최대 12년 단축. 만약 이 5가지 습관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수명이 최대 30년이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80세까지 살 수 있었던 사람이 50세까지밖에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5가지 요소가 바로 수명을 30년 더 늘릴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만 안다면요. 제가 35년 넘게 의사로 지내면서 많은 환자들이 나쁜 습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출발점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법을 안다는 점입니다. 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짧은 산책 한 번, 술 줄이기, 일찍 잠자리에 들기,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바로 의지를 강화해주는 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함께 해주면 성공 확률이 10배나 높아집니다. 새 그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 건강하게 살겠다. 같은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하루 10,000걸음 걷기, 7시간 충분히 자기, 매일 밤 술 한 잔 줄이기처럼 명확한 목표였어요. 네 작은 진전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체중, 수면 시간, 매일 운동량을 적어두면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했습니다. 누군가는 술에 다시 빠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운동을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 중 하나는 58세 차준영 씨입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지쳐있는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화면 앞에 앉아있고 술이 항상 곁에 있었으며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이제 살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 6개월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 돌아왔습니다. 반짝이는 눈빛, 안정된 걸음걸이, 생기가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뇨 위험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근육량이 20%나 증가했어요.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 손자랑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좌식 생활은 12년, 수면 부족은 7.2년, 사회적 고립은 5년, 만성 스트레스는 4.2년, 음주는 2.5년이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도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 사람은 3가지나 4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30분마다 일어나 걷기, 오늘 30분 일찍 잠자기, 오늘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수명을 30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 영상을 본 후 바로 일어나 2분간 걸으세요. 둘째, 오늘 밤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셋째, 오랜만에 연락하지 못한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해 안부를 물어보세요. 이 3가지 작은 실천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변화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시작하면 됩니다. 술을 줄이고 하루 10분씩 운동하고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수명을 조용히 늘려줍니다. 저는 앞으로도 실제 의학 지식과 실천 가능한 팁을 계속 공유하며 여러분이 건강하게, 주체적으로,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 한 번, 공유 한 번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떠나기 전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한마디지만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늘 믿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